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배 욕구, 통제 욕구 굉장히 강해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야 돼요. 안 되면 미칠 것 같아. 타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너를 일치해서 생각해요. 너가 나랑 다른 의견을 내거나 감정을 갖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나르가 워낙 난리를 치다 보니까 다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다 따르면서 살다 보면은 점점 자율성을 잃기 때문에 갈수록 나르를 더 의존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심해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사람을 함부로 나르시스트로 규정하면서 혐오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진짜 자기애성 성격 장애랑 그런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정도에서 차이가 나고요. 자기 성찰 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나르시스트에게 웃으며 거리 두는 법이라는 이 책을 참고해서 나르시스트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중심성. 이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고 싶어요. 질투심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여럿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로 주제를 이렇게 가져오고 자기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만약 자기 위주로 안 되잖아요. 화가 나요. 또 타인의 배려나 양보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자기들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기를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힘든 일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기를 특별하게 두는 거예요. 너희들은 힘든 게 뭔지를 몰라.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서 나는 힘들게 살았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좀 잘 해줘야 돼. 혹은 이제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너희들과는 좀 다른 존재고 너희보다 좀 성숙한 면이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엄마라면 딸이 자기 힘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듣고 자연스럽게 자기 힘들었던 신혼 초 이야기 막 이런 거 넘어간다든지, 친구라면은 또 과도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라 요구한다든지 그래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서운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싹 다 끊어버릴까? 이런 정도로 화가 나요. 그래서 대처를 하려면은 이들에게는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이들은 관심을 먹고 자라요. 끊임없이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로 이제 가져오는데 그때 눈길을 주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 나르가 뒤에서 내 뒷담을 엄청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겪기가 힘들다면 최대한 함께하는 자리를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한다면 인정, 관심, 칭찬 이런 거 일절 안 하시는 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먹잇감이 될 거예요. 이들이 하는 어떤 우호적인 언행들은 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상식적인 수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수준으로 자기중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투사인데요. 이들은 이제 자기 안에 부정성을 직면을 못합니다.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슬퍼. 근데 내 안에 그걸 담고 있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남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걸 투사라고 해요. 자신의 불안을 남에게 던져서 괜히 화를 내고 자신의 슬픔을 타인에게 던져서 통곡하고 억울해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은 고스란히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일단 말이 많아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과 모든 감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고 싶어요. 만약에 잠깐 연락이 안 되거나 바쁘면은 나중에 몰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까먹을까 봐 어디다 이제 적어놓고 말할 겁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담고 있지를 못하고 전가해야 살겠는 거예요. 사람 못 살게 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다 못 받아줘요. 그리고 다 받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 나아지지 않아요. 이들은 어릴 때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담아준 경험이 거의 없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런 감정을 느끼지도 않도록 무조건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 감정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뚝 그치도록 유튜브 틀어주고 킨더조이 막 박스로 사오고 이러면 아이는 감정을 담아낼 줄을 모르고 계속 타인의 도움만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좌절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라도 받아주지 마세요. 안 받아주면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을 거예요. 나르시스트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경계와 분리예요. 아하, 그건 너의 불안이지. 네가 암만 나한테 던져도 그건 너의 분노지 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선을 확실하게 긋고 못 넘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막 던질 때 표정 변화가 없어야 돼요.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속으로는 막 살 떨리지. 겉으로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처럼 딱. 나르는 무관심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차라리 싸우는 걸 더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표정 변화 없이 아무 영향 안 받는 연기 연습. 그러다 보면은 속으로 떨리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이 과도기는 있어요. 내가 예전처럼 안 하면 나르는 거품을 물 거예요. 계속 나를 자극시켜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도 냉정함을 유지해야 돼. 예상하고 유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쩌다가 너 같은 게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래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비아냥거리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매달리고 빌고 사과하고 막 난리 나요 진짜. 그럴 때 머릿속으로 손을 탁 그어요. 아하, 엄마가 불행하다는 얘기구나. 자기 삶이 후회되고 불만족스럽다는 말을 저렇게 나한테 던지면서 하는 거구나. 자기 몫으로 감당하지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겉으로 내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상대방이 내 다리 붙잡고 엉엉 울면서 다시는 안 그렇게 빌어도요. 그걸 설명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말꼬리 붙잡고 구렁텅이로 들어갈 겁니다. 웬만하면 어떤 피드백도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자리를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기 어려운 관계면 아 그래 힘들겠다 끝. 요즘 5글자 넘지 마요. 최대한 대화를 섞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들은 내 잘못이라고 공격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진짜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암만 나한테 네 잘못이야 하고 화살을 쏴도 내가 내 잘못으로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나는 그들의 정서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화풀이 대상이 돼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아니면 죽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잘 살아요. 다른 피해자 잘 찾아가지고 또 그러고 잘 살아요. 끊어내는데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세 번째는 공감 능력 결여된 것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들은 상대방을 나와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를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나처럼 느껴야 맞는 거고 상대방이 자기랑 다른 생각과 느낌을 가지면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왜 그 정도로 저렇게 무너지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래 네가 힘들었겠다 뭐 연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서 발달이 안 된 거지 인지 발달이 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학습된 인지적 공감은 가능하지만 정서적 공감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르시스트는 독립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엄청 의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받쳐주는 어떤 도구화된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강하게 의존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 버림받으면 안 돼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거리감이 생기거나 상실되는 것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멀어지려는 뉘앙스만 비춰도 진짜 난리 납니다. 뒤집어진다는 표현 쓰거든요. 난리.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선물이나 칭찬도 잘하고 이해하는 연기 곧잘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불행한 일이 있기를 바래요. 상대방이 불행하면 내가 구원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강하게 결촉되는 거고 나를 떠날 위험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아픈 게 먼저가 아니고 아하 기회 하고 딱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자기 사람이 되거나 가족이 되면 더 이상 공감 연기는 하지 않죠. 나는 그 정도 일이 있어도 끄떡 없는데 너만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어려운 일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깎아내릴 수 있고요. 나는 쿨한데 네가 소심하고 예민해서 혼자 상처를 받는 거야 라는 식의 말들로 이 둘 사이에 있는 갈등을 모두 다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거 대처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들에게는 절대로 이해와 공감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가짐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나를 얼마나 아껴줬는데 그래도 인간이 상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한데 그래도 직장에서 그 정도 자리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래도 내 엄마인데 자식이 힘들다 그러면 마음 아프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상식은 일반적인 사람한테 먹히는 거고요. 성격 장애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자식이고 연인이고 배우자라도 아픔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분들을 대할 때는 언젠간 변하겠지, 날 이해하겠지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선을 긋고 그걸 넘어올 수 없도록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빼셔야 돼요. 감정적인 호소. 나 좀 이해해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하면 그게 고스란히 미끼가 돼서 나를 더 괴롭혀요. 그래서 감정을 내비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당신에게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 냉정하고 단호한 느낌을 주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번째로 통제입니다.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배 욕구, 통제 욕구 굉장히 강해요.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야 돼요. 안 되면 미칠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타인을 개별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
너를 일치해서 생각해요. 너가 나랑 다른 의견을 내거나 감정을 갖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나르가 워낙 난리를 치다 보니까 다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다 따르면서 살다 보면은 점점 자율성을 잃기 때문에 갈수록 나르를 더 의존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심해져요. 근데 그렇게 맨날 나를 구박하고 화만 내는데 떠나질 못해요. 자율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가스라이팅 잠식된 거죠. 이 영상 보시고 마음 다 잡으세요. 새 출발합시다. 이들은 자기들이 말싸움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들은 언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가 없어서 이렇게 우기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상대에서 너가 왜 나르시스트냐면 하면서 이렇게 막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도와주겠다 하면서 그러면 내 인생 내가 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5살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일단 연락을 최대한 받지 말고 안 만나는 게 중요한데 이 피해자들도 나르에게 의존되었던 관계다 보니까 막상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의존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걸 끊어낼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되게 슬프고 막 게임 중독 빠지고 맨날 울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좋았던 것만 생각나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고 혼자 나르라고 오해한 것 같고 막 온갖 이유들을 다 찾아와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이거는 명백한 자기 학대고요. 맹목적인 자기 희생일 뿐이다. 이 중독에 대한 금단 현상은 21일 정도면 좀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락을 끊고 안 보는 걸 21일 정도는 꼭 유지해 보세요. 가족이라면 그냥 연락 안 할 수 없으니까 3주 동안 회사를 너무 바빠서 연락이 당분간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고요. 그 이후에 난리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전화 받지 마세요. 안 받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21일 동안에 나는요. 엄청 슬프고 눈물 나고 보고 싶고 후회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 꾹 참고 21일 지나면 매일매일 힘들었던 게 며칠은 좀 괜찮기도 해요. 그렇게 70일에서 한 90일 정도, 대략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어쩌다 어느 날 힘든 것도 거의 다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이 관계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사람을 볼 때에는 이전 같지 않아요. 내가 중심을 탁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가스라이팅이나 투사에 막 휘둘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손절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댓글에 그렇게 썼더라고. 어떻게 자기 중심을 잡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3개월 동안은 다른 사람을 웬만하면 만나거나 연락하려는 거를 좀 줄이세요. 그러니까 만남이 좋죠. 관계가 치료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 3개월 동안에는 요 책에도 이야기하던데요. 내가 이제 선택적으로 일부러 고립을 선택한 거예요. 내 중심성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휘둘리니까. 그동안에 혼자 노세요. 3개월 정도. 되게 중요한 것 하나. 직장이든 공부든 뭐든지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성취하는 시간으로 딱 3개월 목표를 하세요. 영어 공부, 뭐 자격증, 수영 강습, 운전 연수, 뭐 러닝 이런 거 많잖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성취하는 경험이 많아지면은 이 강하게 결속된 이 의존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이게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엄청 집중이 안 될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허해가지고 안 될 텐데 그 고비를 넘기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2개월, 3개월, 4개월 차에 훨씬 나아지고 뭔가가 성취돼 있을 거예요. 실력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무작정 끊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나를 채우고 성장시키면서 끊어야 건강하게 분리할 수 있고 나의 중심성, 나의 힘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나를 흔들던지 말던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사실 뭐 요즘엔 나르시스트에 대한 책이나 영상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이 책 리뷰를 안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너무 자신 있게 제가 오케이 할 때까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감에 궁금해가지고 오케이 하겠다 해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감 있을 만했다. 저자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논문도 보고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이런 거를 정리한 책인데요. 쉬우면서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명료하고요. 놓칠 말이 없다. 이왕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싶고 대처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저는 이 책이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스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상세하게 말을 못 했는데 책에는 이제 받아치는 스킬, 예시 문장도 많고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힘을 혼자 키워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좀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잘 지키시는 관계 맺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